공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부할 때는 이게 조금 아는 소리가 나중에 다 그 신경 쓰이게 되는데, 뭐 지금이야 뭐,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맨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되게 민감할 때가 있어요. 7, 8월 달 넘어가죠? 그러면 신경이 바짝 세워가지고,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지고 그래요. 이단협착이 들어가죠.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지, 뭐, 실제로도 싸워요. 이게 수강생 분들 좀 많으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머리끄댕이 막 싸우고 그럽니다. 활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7, 8월 달 되면 안 그래도 민감하죠. 거기다가 덥죠. 되게 덥잖아요. 에어컨 갖고도 싸우죠. 뭐 하여튼 많이 싸우죠. 예, 자리 갖고도 많이 싸우죠. 하여튼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ገብ을 나중에 하시면요, 성질이 좀 개 같아야 돼요. 좀 그래야지만 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성질 개 같다고 해서 뭐 갖고 휘두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은 고객이 의뢰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 개업공개사 머리꼭대에서 논다 그랬죠? 그건 나중에 보면 중개보수를 안 주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참, 이게 이 업을 하다 보면 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끝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데 가서 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잡고 가서 추적해가지고 받아내야 돼요. 가압류 할 수 있죠. 재산 있으면. 중개해줬다는 증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2000몇 년 전지? 수원 쪽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 수강생 한 분이, 그분은 이제 뭡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 자격증 없이, 자격 있는 사람 해가지고,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죠? 동업 한다는 관계 잠깐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인데, 50만 원 아니다. 45만 원 갖고 소송 들어갔어요. 그럼 민사소송 45만 원 솔직히 말하면, 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그거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소송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또 다른 사무실 가서 또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소송해가지고 아예 받아내는 거예요. 판결문 나중에 결국 갖고 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재산 있으면 재산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이 어떻게 된다? 좀 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뢰인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 있을 정도는 돼줘야 돼요. 너무 순하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세상살가. 자, 봅시다.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데 등록관청에다 하죠.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공인하고 법인이라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을 보면, 등록 기준. 가장 먼저 당연히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기준이니까 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격증이 있었으면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살펴볼 다음 시간쯤에 살펴볼 건데요.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사유라는 게 없어야 돼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 자체가 일단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자, 실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다, 실무에 들어간다, 실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죠. 소위 말하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필드에 이제 직접적으로 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해서 업을 하는데 업을 실질적으로 안다 모른다? 네, 모른다. 그래서 실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거의 형식적 교육이에요. 실무적으로 물론 가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다음에
바로 교육을 받으면 3분의 2는 여기서 배운 것들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격증 취득해 놓고 나서 당장 써먹는 거 아니죠. 아까처럼 장롱 속에 모셔뒀다가 4년, 5년, 10년 뒤에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나중에 이게 교육이 필요한데요.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내년부터 이 제도가 나옵니다. 실무교육에서도. 근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습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개월수는 정확히 지금 모릅니다.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정확히는 지금 몰라요. 자, 실무수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과 별개로 해가지고 실무수습이 이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원래는요,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기본서가 나오고 실무수습 제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이거는 201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 29일 날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앞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부터가 시행될지 아니면 1월 29일부터 바로 시행할지 이거는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아요. 아직까지 위반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수습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만 받아가지고는 실무를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수습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아시죠? 자격증 감정평가사라는 거. 감정평가사가 이 수습이 1년이에요. 수습이 1년이고 법무사도 제가 알기로 1년인가 수습 과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인중개사도 1년을 할지 6개월을 할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6개월 일자리가 지금 들리고는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입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6개월짜리가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정확한 그걸 몰라요.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무실에 수습 과정을 거쳐지면 되죠. 취직해가지고. 이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일단 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이제 이런 수습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인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마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제도가 나오려고 했었어요. 입안이 됐었는데요. 예고까지 됐다가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수습이라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사장들이 수습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착취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벌써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부동산 중개 쪽에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폐지됐다가 들어오려다가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요번에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실시. 원래는 법적으로는 언제부터? 1월 29일 날부터 일단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규정, 하부법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행령에서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자, 저번 주에 배웠죠? 시행령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자, 저번 주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개를 얘기했었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예, 그렇죠. 자, 일단 기억이 조금 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 시행령은, 자, 국회에서 법을 큰 아웃라인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너한테 위임시켜준다 그랬죠? 그럼 너는 누구?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법령을 다시 내용을 만드는 것을 뭐란다? 시행령. 근데 대통령이 세부적인 것을 다 만들지 못하죠. 바쁘니까. 그러니까 중간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또 누구한테 맡긴다 그랬어요? 각 부서 장에게 맡긴다 그랬죠? 그럼 각 부서에서 만든 거 뭐라고 그런다? 부령.
그걸 불형을 다른 말로 시행 규칙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시행령이 뭐고요? 자, 다시 한번.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부령. 각 부서가 만드는 거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어느 부서 담당? 국토교통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뭐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런 수수제도가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교육받아야 돼요. 1년 안에.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를 갖춰야지만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갖춰라.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된다? 기재된 건물 이렇게 표현해요. 단 거기 보니까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가설건축물 대장. 가설건축물이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예, 컨테이너. 이 가설건축물 대장이 나오는데요. 가설건축물 대장은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이 가설건축물 나오는 이유를 갖다가 일단 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존치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사장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에서 사무실 이렇게 했죠. 그때 이 가설건축물 대장 만들거든요. 대장 만들 때, 자, 그 공사 기간 언제까지 해가지고 요때까지만 이 가설건축물을 존치하겠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선 가설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가설건축물 대장은 한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가설건축물 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외에도 가설건축물이 또 어디 있냐면요. 혹시 국도변에 샌드위치 판넬 그 건물도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가설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부분들이.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탁 해가지고서는 말이죠. 그거를 본격적인 건축물 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 대장을 하는 이유는 그게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 도로 확장되는 이 도로 예정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존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아마 이런 국도변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샌드위치 판넬이 무조건 다 가설건축물 대장이 아니고요. 샌드위치 판넬로 해놓고도 건축물 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가설건축물 대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부동산 사무실 들어가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럼 요즘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 없는 데는요. 이게 샌드위치 판넬 같은 10년 전, 10몇 년 전 거 있는데 그게 그 확장되기 전까지 존치하겠다는 이걸 달려가서 가설건축을 해놓고 그 사이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개업하실 때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실제로 김포 지역 있죠? 서울 옆에 김포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김포 지역도 도로변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설건축물 대장이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그리고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된다. 이건 2006년도부터 들어갑니다. 2006년도부터 이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가설건축물 대장이라는 이런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 가설건축물 대장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샌드위치 판넬 가설건축물 대장에도 뭐가 났었어요? 예, 네, 났었어요. 개설 등록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 가설건축물 대장이 되는 게 지금까지도 사무실 유지합니다. 왜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죠. 이제 법 개정됐으니까 야 너 이제 가설건축물 안 되니까 문 닫아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등록됐던 것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사무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무실을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할 때 그때 문제 생겨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기 10년 동안 사무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얼마 주고 권리금 많이 주죠. 권리금 주고 인수를 딱 합니다. 여기 사무실 보면 1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등록관청에 가서 개설 등록하려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는 뭐니까? 예, 가설건축물 대장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항의하죠. 아니 여기 10년 동안 뭐 했었어요? 중개사무실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거 있는 거 하고 내가 그걸 인수한 건데 왜 안 됩니까? 라고 거기서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개정되기 전에 사무실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나 바꿔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는 시켜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실 인수할 때요, 조심해줘야 돼요. 기존 사무실 인수할 때. 그러니까 기존 사무실 인수하는 부분에 약 10개 중에서 2개 정도가 지금 현재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무실들이 10개 중에 2개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사무실 영업하고 있죠. 영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장사 잘 돼요. 권리금 보통 한 5천, 1억 줍니다. 여기는 권리금 얼마 정도 나가요? 뭐 위치마다 틀리겠지만 2천 정도요. 보통 2천 정도. 근데 위치마다 조금 틀리겠죠. 보통 이제 뭐 서울 같은 5천, 1억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그거 주고 갔다가 개설 등록 안 되면 그 권리금 도로 내놔라. 이쪽에서는 못 주겠다. 너네 미리 알아봤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법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그러면 실명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 분명히 갖췄어요. 되겠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시라.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실무 교육을 가면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얘기할게요. 제가 저도 한때 이 실무 교육에 대해 강의를 좀 했었는데 실무 교육 가면 꼭 사무실 낼 때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사무실이 이거 될 거냐 안 될 거냐 미리 물어보고 내라는 얘기를 꼭 해요. 미리 한번 확인해 봐라. 중개사무소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설도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되긴 돼요.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어도 사무소 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있죠? 그거 보면 상가 잡았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이 아직까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뭘 받았다면 준공감사라도 사용 승인을 받은 거라면 일단은 가능하다. 자, 요게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이에요. 법인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 자, 아까 법인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법인 있다고 그랬었어요?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 일반 법인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 기준 갖추어서 등록하는 법인이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기네 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법인의 등록 기준 적용하는 것은 일반 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서 첫 번째 뭐냐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예지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무슨 회사라고 그랬어요? 상법상 이랬죠. 상법상 회사로서. 그러면 이 얘기는요. 이미 상법상 회사로 미리 법인으로 설립해 줘야지면 돼요. 설립 등기까지 돼 있어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혹시 상법상 회사, 일반 상식. 일반 상식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상법상 회사가 뭔지 아세요? 뭔지.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회사 있어요. 네. 주식회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많이 들어봤던 거 한번 보죠.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비슷한 회사인데요.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고요. 요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또 합명회사와 그 다음에 또 합자회사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 이렇게 5가지의 상법상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상식이니까 듣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1월 달 때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주식회사 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안 들어본 게 아마 유한회사라든가 한명합자는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가끔씩 보면 합자회사 한명회사 나오긴 나와요. 근데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의 간소한 회사입니다. 유한회사의 간소한 회사로서 좀 종류가 유한회사는 비슷하지만 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일단 가죠.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이 뭐냐? 출자와 경영이 틀려요. 출자한 사람과 경영자가 틀립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여러분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한번 보죠. 주식회사의 출자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주주들이죠? 근데 주주들이 경영하나요? 안 하죠. 근데 경영진이 있죠. 자, 이 주식회사는요, 주주들이 출자한 다음에 경영진을 선임하죠. 누가 경영진을 선임해요? 그렇죠. 주주들이 경영진을 선임하죠. 그래서 주주총회를,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 아마 이때쯤 되면 주총 연락 오죠. 이게 정기주총 같은 경우는 이때쯤 많이 합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5월달, 6월달에 임시주주총회 이런 게 막 날라올 거예요.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걸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누구 이사 선임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갖다가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럼 결국은 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공통점은 출자와 경영이 어떻게 된다? 경영이 분리가 되고요. 이 출자자가 누구를? 경영진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영진을 뭐라 그래요? 경영진을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말하죠? 그렇죠. 임원이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임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자자, 즉 주주들이 경영진을 선임하는 거예요. 경영진을 선임해가지고 경영진인 임원. 자, 임원하면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사, 또 한 사람? 사장. 예, 그건 이사 중에서 대표 맡은 사람을 사장, 대표이사라고 그러고요. 감사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감사.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임원하면 이사, 감사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출자자가 경영진을 선임해서 결국 이 경영진이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책임 경영을 하죠.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왜 대부분 보면 대기업 그 회장들은 주주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밑에 관련 자기 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회장도 하고 뭐 사장도 지 멋대로 뭐 왔다 갔다 내 멋대로 선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은 출자 경영이 따로따로 한다 그러는데요. 그럼 공통점은 차이점이 뭐냐? 주식회사는요, 출자자가 제한이 없어요.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저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출자자가 내가 주식 사면 또 한 사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출자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출자자가 제한이 돼요. 5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럼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보죠. 자, 이거를 제가 왜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하느냐? 이런 회사가 무슨 회사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지만 나중에라도 무슨 회사 나올 때 대충 그렇거냐고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은 출자와 경영이 따로따로다. 출자자가 누구 선임해가지고 경영진, 즉 임원을 선임해가지고 그 임원들이 경영을 하고요. 차이점들은 주식회사는 뭐가 제한이 없다? 네, 출자자에 대한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출자자가 인원수가 50명 이내로 제한이 돼요. 자, 그러면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연결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조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간단한 설명드립니다. 자, 합자회사와
한명회사에 한명회사와 합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냐? 출자와 경영이 뭐가 된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출자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출자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는 출자자가 곧 뭐한다? 예, 경영하는 거예요. 지가 출자해놓고 출자로 해놓고 지가 경영합니다. 자, 그래서 출자와 경영이 뭐한다? 통합이 돼 있다. 통합되어 있는데 이때 출자자를 뭐라 그러냐면 사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여러분들 흔히들 사원 그러면 뭐 생각해요? 예, 일반 사원. 조회할 때 사원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회사 사원들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상법상에 이게 저한테 자주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한명회사나 합자에서 사원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다? 그 회사의 출자자를 얘기하고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중개사법에서 사원 또는 임원 계속 이 용어가 나올 거거든요. 법인에서 사원 또는 임원 나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뜻하는 거다? 출자자. 예, 출자자긴 출자자예요. 근데 임원은 출자자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어느 분이 얘기했나요? 경영진이에요. 자, 아주 지겹게 제가 떠들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하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다?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임원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사, 감사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대표 받는 사람을 대표이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요즘은 뭡니까? 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주식회사도 아니면서도 그냥 명함에다 대표이사 누구 써다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 근데 원래 대표이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중에서 대표를 맡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원 또는 임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경영진이다. 경영진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명회사 합자회사에 공통점만 얘기했죠? 똑같은 점만 있다면 회사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럼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만이 있고요. 합자회사는요 무한 책임 사원과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한번 보죠. 무한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책임을, 그렇죠. 한도가 없다는 얘기죠. 책임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출자뿐만 아니라 경영에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무한 책임 사원은 책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경영에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럼 한명회사는요 무한으로만 구성됩니다. 근데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은 또 유한 책임이 한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다. 자, 이 사람은 뭐만 책임지냐면 출자만 책임져요.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영에 책임지지 않으니까 경영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데 경영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출자에만 책임지고 경영에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중개사법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만 여기에 사원이고요. 유한 책임 사원은 제외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관여할 수 없어요. 출자에만 관여할 수 있지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회사가 잘못되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경영진이라고 그랬죠?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 경영진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중개법인도 마찬가지고 임원진으로 혹시 이사로다가 좀 이렇게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왜?
그때 이사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부도나거나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누가 대표이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디가 거기에 있는 임원진이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라는 거 함부로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무한 책임 사원만 해당되고 유한은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은 공인중개사법 적용된다 안 된다? 중개사법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얘기. 자,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연결 지어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은 상법상 회사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돼요. 자, 일단 무슨 회사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였죠?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얼마? 두 번째가 뭐예요?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하는 목적 설립되니까 이게 또 등록 기준에 나와 있네요. 자,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자, 이거는요 뭐냐면 겸업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겸업. 세부적으로는 뭐 많이 다르진 않겠지만, 자, 지금 이 법인은 무슨 법인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려는 법인? 중개업을 하려는 법인이죠?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중개업이죠? 네, 본업이 중개업. 자, 그러면 본업 말고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면서. 자, 여러분들 혹시 뭡니까? 부동산 사무실 이렇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무실에 다른 업무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인테리어, 보셨어요? 네, 인테리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업도, 어디요? 네, 편의점 할 수 있어요. 네. 23센터? 할 수 있어요. 23센터. 할 수 있어요. 자, 전반적인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데는요, 미용실 하면서 돼요. 미용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미용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있고 그 구탱에다가 책상 2개를 놓고 부동산을 같이 하는데 의외로 잘 된다 그래요. 머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대부분 왜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 그 집이 저 강북구에 수유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수유동 쪽이에요? 그러시구나. 거기에 재즈 카페 하는 데가 있어요. 부동산에서. 지금 문 닫아가지고 없어졌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사 갔는지 어딘지 지금은 무슨 치킨집으로 바뀌었는데. 예, 치킨집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재즈 카페를 하면서 부동산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았던 부동산 하면서 많이 했던 거 있죠. 쌀집. 보셨죠? 복덕방 이렇게 해놓고 못 봤어요? 골목 같은 데 많이 있었는데. 쌀집. 많았죠? 네, 쌀집 많았어요. 부동산 하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쌀집. 그 다음에 담배가게 이런 데. 저 쌀집을 양곡소매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담배가게 연초소매업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거. 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다른 업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좀 품이 있고 격 있는 걸로 좀 하세요.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우리 동네 어디 있으면 그 미아리 저쪽 동네에 가면 빤스 장사도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에서. 네, 그런 예? 부정속은? 빤스 장사 하든지 뭐 속옷 장사 하든지. 자, 좀 이게 부동산에서 참 앞에다가 좌판 이런 왜 지나가면 좌판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하면 좀 그렇죠. 근데 그 집도 결국 문 닫았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면서 다른 업을 일단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업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 전문 쪽 직종의 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아까 했던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에서 부동산 아는 사람들 괜찮아요. 왜냐면 하고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고 건설업 하는 분도 있어요. 건축업 같은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근데 법인은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지금 금방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법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업이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재즈 카페 하는데, 뭐 인테리어 하는데, 그다음에 또 뭐 미용실 하는데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 합니다. 이거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고요. 개인인 법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무실 개인들이죠. 법인은요 이렇게 겸업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너무 많이 중개 업무 말고 너무 많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14조에 규정 이게 제한되는 6가지가 나와요. 지금은 6가지를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음 시간쯤 되면 좀 다뤄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다른 업무를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 사무소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겸업 제한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서 옛날에는 이 개인도 겸업 제한이 있었거든요. 겸업 제한이 없어지면서 동아일보인가에 참 뭐같이 기사가 나왔어요. 앞으로 부동산에서 다방도 할 수 있다. 다방에서도 부동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다방에서 부동산 합니다. 대신 그 다방이 아니라 스타벅스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지? 스타벅스가 아니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기 왜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 있죠. 왜?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는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아닌데 우리나라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지금 부동산 같이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 다방에서도 부동산 할 수 있다.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개인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요? 법인은 이렇게 겸업이 제한된다. 다른 업무 할 수 없도록 6가지로 다 제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2번째 등록 기준이고 3번째 등록 기준은 대표자는 누구 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이해해주면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에 얼마가요? 3분의 1 이상이 누구 된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법인에 여러분들 흔히들 대표이사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서명 및 날인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원임원하면 뭘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경영진이다.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보죠. 어떤 중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으로서 주식회사가 있죠. 어떤 중개 주식회사가 있는데 총 거기에 총임원이 6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에서 공인중개사인 임원은 몇 명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일단은 총임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일단 뭐가 포함돼요? 대표자도 포함되죠. 대표자도 임원이에요. 다만 그 임원 중에 대표를 맡은 사람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 공인중개사 해주면 되죠.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를 1명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그럼 얼마 남아요? 5명 남죠? 여기에서 얼마가?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이지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5명에서 3분의 1이라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2명이면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2명과 여기 1명에서 총 3명이 공인중개사이지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여기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들은 얼마가?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번까지 했죠? 4번째, 5번째는 조서 받던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등록기준에서 받던 거 사원또님은 모두 다 뭘 받아라?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랬고요. 자, 중개 사무소를 갖추라 그랬죠.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은 몇 년 이내 받으라 그랬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개사무소 확보하는 거 할 때 좀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제가 한 2번 정도는 강조할 거예요. 의외로 중개사무소 확보하다가 특히 남의 사무실 권리금 주고 인수할 때 그거 잘못해가지고 피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법인의 등록기준과 공인중개사 등록기준 간단하게 구분해 봤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은 이 법인의 등록기준이에요. 법인의 등록기준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해요. 등록 신청 어디다 한다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이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뭐라 그러죠? 등록관청이라고 그러죠. 자,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해요. 하면 자, 이제부터는 등록 절차를 간단하게. 자, 거기 보니까 뭐 등록 절차 밑에 몇 가지만 업무 개시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절차도만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절차도는 계속 그려질 거예요.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자, 원주시청에다가 이제 담당 부서에 가가지고 등록 신청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서류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뭐를 확인하냐면 결격 사유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를 본적지 신원확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한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본적지 신원확인은 거의 다 안 하고요.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다 확인해요. 옛날에는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을 때 그 이전 거는 본적지 신원확인을 통해서 하고요. 요즘은 전산망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탁 치면요. 여러분들 이전에 무슨 짓 했다는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산망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 이런 전산망에 협조 요청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범죄자를 일거나 그러면 거기 또 전산망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격 사유 확인해서. 자,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격 사유가 만약에 이제 등록 신청을 했는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원주시청에서 연락이 와요. 당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이 적합하다면 등록을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나 하냐면 7일이네요. 등록 신청일부터 7일이나 하고. 자,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됐죠? 됐으니까 통지가 됐다면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됐다면 이제는 뭐가 된다? 중개업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를 또, 뭐, 한 2가지를 더 하고 나서 해줘야 돼요. 자, 뭘 해야 되냐면 업무 보증 설정해줘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업무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됩니다. 업무 개시 전. 자, 여기서 잠깐 요거 개념 설명은 뭐죠?
업무 보증 설정. 자,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기 중개사무소에 지나가면서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공제, 1억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거 창문에다가 왜 붙여놔요 이거? 자, 우리 집에는 공제 1억 설정했으니까 사고 나면 여기서 알아서 줄 테니까 걱정 마시라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업무보증 설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대신 이런 데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보증해 주는 과정인데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업무보증 설정입니다.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이제 뭐 하면 되면 등록증이 교부가 되고요. 등록증 교부되면 업무를 뭐 하면 된다? 개시하면 돼요. 이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장을 뭐 한다?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 절차는 눈요기 좀 하고 가시라고 한번 쏘는 거예요. 나중에 등록 절차 필기 한번 쭉 하면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업무 개시를 하기 전에 뭐 한다? 인장을 등록.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을 등록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를 하면서 도장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요 절차가 지금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하면 저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업무를 한다. 라는 큰 틀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자, 좀 쉬시죠. 쉬었다가 이제 결격 사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